남은 인베스트의 김태선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위험을 산정해 봤습니다. 삼성전자가 과연 얼마만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체계적인 위험하고 비체계적인 위험을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그 삼성전자의 그 봉 차트로 해서 시고 조정 거래량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일 그 중요한 이벤트가 이 코비드 이벤트가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급락했고 그 이후에 이제 반등에 대한 그 국면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리스크를 어떻게 인지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냥 오르는 것에 대한 것만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리스크를 제대로 알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리스크를 안다는 얘기는 수익을 알 수도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런 캔들에 대한 움직임을 가지고 다 리스크 데이터로 전환을 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삼성전자에 대한 총 위험은 33%로 이제 계산이 됐고요. 여기에는 비체계적인 위험 11.8%, 체계적인 위험 21.5%로 분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체계적인 위험이 생각보다 좀 크게 나타났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11%가 이 33 총위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게 되면 약 그 비체계적인 위험이 비중이 35% 정도 되죠.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비체계적인 위험, 즉 삼성전자 고유의 위험은 11.8%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페이지에는 그 1일 기준으로, 데일리 기준으로 해서 그 삼성전자에 대한 총위험하고, 노란색 선이 되겠죠. 총위험하고 그 체계적인 위험에 대한 것, 삼성전자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래프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하나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이 국면이 되겠습니다. 코비드 이벤트가 터졌을 때 오히려 그 총위험보다도 체계적인 위험이 더 크게 나타났다라는 이벤트가 되겠죠. 이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국내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세가 상당히 강해졌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총위험이 체계적인 위험보다 더 크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보시는 슬라이드는 저희가 그 체계적인 위험하고 비체계적인 위험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 시장 값을 이용해서 체계적인 위험을 또 각각의 종목에 대해서 이제 따로 계산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대한 코스피 인덱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그 체계적인 위험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각각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다 감안해서 추정을 해야 됩니다. 베타 계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0.78, 그리고 이거는 네이버인데요, 0.73 이렇게 나 있고요. 그리고 총 위험은 33.3%, 네이버는 44.30%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총위험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 비대변이든 뭐 그런 이벤트로 인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시장 참여를 했다라는 해석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각각의 비체계적인 위험과 체계적인 위험으로 또 이제 분해가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거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비체계적인 위험, 그 해당 기업 고유의 위험이 24%로 돼 있고요. 삼성전자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11.8%로 그 고유 위험이 상당히 적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삼성전자에 대한 종가 그래프하고 그 밑에 오렌지색 선은 삼성전자에 대한 총위험으로 해서 데일리 기준으로 해서 일별로 그 삼성전자에 대한 총위험을 이렇게 그래프화했습니다. 반면에 코덱스 200 ETF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으로 해서 이제 각각 분해를 해서 산정할 결과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그 종목, 상위 200개 종목에 대한 것들로 해서 만들어진 ETF이다 보니까 분산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종목이 200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체계적인 위험은 이렇게 나타났지만 비체계적인 위험은 앞 페이지에 삼성전자 11.8%보다 많이 줄었죠. 왜냐? 종목이 200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0.43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분산에 대한 것들이 잘 돼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암시하는 대목이 되겠죠. 그 덕분에 저희가 투자할 때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도 이 ETF와 같이 200개 바스켓에 대해서 이 ETF 상품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비체계적인 위험에 대해서 많이 축소시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ETF를 투자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ETF를 투자하는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면 이 비체계적인 위험과 체계적인 위험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각각 비체계적인 위험과 체계적인 위험으로 이제 분해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코덱스 200 ETF에 대해서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을 각각 삼성전자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